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0일입니다. 정오를 넘었네요. 요사이 문재인 정권 소속 인사들이 하루에 한 건 이상으로 이거는 코미디 황당무계 뭐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 국민 조롱대회에 소재가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이인영 장관이 지휘하는 통일부가 하필 이 판에 황학댐을 무단 방류해가지고 남한에서 물난리를 일으킨 북한 정권에 대해 수해 지원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북한 정권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해가 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수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 책임자는 북한 정권이고, 도와주려면은 무단 방류하지 않는 무슨 조건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개성의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데 대한 보상을 받든지 해야지,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띄웠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많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같이 내려갈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완전한 코미디판이 지금 한국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제일 기피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과 조롱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두 개를 다 같이 사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수해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도 황해북도 음파는 개성시와 약 86km 정도 떨어져 있고, 2015년 나선시 홍수 피해 복구 시점 현지 지도 때보다 신속하게 방문했다. 그러니까 음파를 신속하게 방문한 걸로 봐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 약 7일간 500mm 내지 700mm가량 비가 왔는데 8월 북한의 호우 상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마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고 또 물관리에 따른 애로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 애절하게 통일부는 지금 북한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걱정이 아니죠. 김정은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은 거의 대부분이 김정은 정권과 그 지배층에 전달되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적이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까? 여 대변인은 아직 수해로 인한 북측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원칙적 요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름 잡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줄이면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한에 돈 대주고 싶다는 거죠. 북한에 돈 주고 싶다는 거죠. 퍼주기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좀 정치적 감각이 있으면은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과 물난리로 그리고 추미애의 사법파동으로 화가 잔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런 논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 통일부 장관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인영 씨 인사청문회에 저음해가지고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인영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북한의 선전, 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면 복권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인영 씨는 1987년 4월 19일 4.19 27주년 청년학도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며 이 땅에 더러운 반외세와 독재의 찌꺼기를 세척하여 순결한 조국 강토를 사수하자 광란하는 외세와 독재 정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총학생회장,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재학하던 1987년 9월 주체 사상에 대하여 동지어 전진, 동지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총학생회실 내 본인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했다. 판결문에 소개된 유인물에는 조국 해방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해 친일 분자와 반동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쇼적 통치하에 이남애로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돼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개칭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했다 등등등.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동조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사상적으로 전향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발끈했는데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말 안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통일부 장관 안 돼야죠. 통일부 장관 된 사람의 사상은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그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임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헌법 제4조, 통일부 장관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배제하고 남북한을 다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주사파라고 하면 김일성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사파라고 공안당국이 규정한 전대협의 의장 출신이고 이런 유인물을 보관했던 사람, 그리고 그 뒤의 행동이 일관되게 운동권 때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드디어 수혜를 빌미로 해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주겠다? 물자로서 금품이겠죠. 도와주겠다? 이걸 왜 사상검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요새 한국 언론 또는 자칭 지식인들은 보면은 사상검증이란 말 쓰면 안 된다. 사상검증은 구시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냉전이 끝나지 않는 시대에서는 냉전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왔다고 해서 우리 다 외투 벗어 던지고 런닝 셔츠 차림으로 바깥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얼어 죽게 만드는 거, 요게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냉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념 문제, 교육에서는 냉전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인영의 통일부가 보여준, 이걸 뭐 망발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코미디보다 망발보다 더 재밌는 어떤 표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뭐 피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느냐 아니면 위기를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딱 국민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으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거고, 속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의 통일부의 오늘 이런 이야기도
SNS를 통해서 막 퍼뜨려 가지고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주사파가 뭔지도 알고 이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밑줄 치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는 머리도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면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자료로 이용하면 돼요. 모든 초점은 2022년에 국민들이 다시 속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든 국민들이, 애국자들이 선전원이 돼야 됩니다. 저들은 선동하지만 우리는 선전해야 됩니다. 선동과 선전의 차이는,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선동은 거짓을 알리는 겁니다. 선동에 대해서 선전하는 좋은 소재가 오늘 하나 생겼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